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탑7 종목을 선정해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이오주와 IT주가 강했지만 특징적이었던 것은 그동안 관심이 덜했던 종목 중심으로 상승했다는 것인데요. 어떤 종목들을 선정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탑7 종목은 JW 중외제약을 선택해봤습니다. 아토피 치료제의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전임상 결과가 명망 높은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죠. 이와 함께 이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8% 오른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탑6 종목으로 코디엠을 선택해봤는데 미국의 페프로민 바이오의 3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페프로민 바이오는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연구를 하는 곳인데요. 이곳의 주요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1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성우테크론입니다. 원래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2차 전지의 검사 장비도 만든다. 이렇게 사업 영역을 추가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2% 정도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장에서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 탄력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승하면서 5,9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탑4 종목 테스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반도체 투자를 늘리면서 이번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6.3% 오른 채 3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급락하는 기업이 있는데 ING생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ING생명이 신한금융지주로 인수된다는 설이 돌았거든요. 이것이 급락의 요인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주주 지분 매각설이 지난 3월 9일에도 한 번 있었고 4월 6일에 재공시를 통해서도 정해진 바 없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 진짜야 하는 생각이 요즘에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ING생명이 신한금융지주로 인수가 되는 것이 악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스퀘어가요, 게임 업체인데 올해 3개의 신작 게임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 한 10% 정도 확보한 것도 기업 가치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탑1 종목으로 저희가 철강주를 선택해봤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의 긴장감이 조금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가 상승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 48%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요. 이것 때문에 세아제약은 또 하락하고 있고 도대체 철강주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것도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사실 그 탑7 종목을 선택을 해봤는데 이 가운데 가장 궁금했던 건 철강주였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네네. 있는 것 같고요. 주가라는 거는 뭐 안 좋은 일이라고 그랬는데 주가가 이미 많이 하락에 있다. 네네. 이건 좋은 일로 봐야 되는 거고. 네. 좋은 일인데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다. 그럼 어떻게 나쁜 걸로 예, 다 올라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좀 판단하기 애매한 것 같은데 철강주 같은 경우는 요새 변동성이 되게 심하죠. 중국과 뭐 미국이 화해 국면에 돌입했다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48% 반덤핑 관련해서 관세를 매길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 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옛날에 지금 이제 집권을 한 지 2년 정도 됐죠. 네. 근데 당선되기 전에 그 유세할 때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중국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45% 관세 매기겠다였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은 굉장히 양호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서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 쪽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중국 쪽에서 또 가만히 있으면 자국민이 일어나서 시진핑 뭐 주석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 이미 뭐 사전 조율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키 맞추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쪽에서 무역 적자가 나는 부분이 한 50% 정도가 중국 쪽에서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트럼프가 어느 정도 조금 뭐 색을 내겠다 이런 이슈 같은데 재미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과 미국이랑 화해한다고 하는데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에 북한과 한국 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죠. 그리고 5월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강 회사들이 연평균 철광석 수입량이 7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북한에 광물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지금 철광석 같은 경우도 북한에 내재되어 있는 게 전체 매장이 한 3% 정도, 그러니까 호주가 한 30% 정도 되고요. 북한에 한 3, 4% 정도 되는데 만약에 뭐 북한이랑 잘 돼가지고 철광석을 수입을 한다? 라는 또 얘기가 돌아버리면 철광주들은 급등하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미난 이슈와 같이 있는 상황인데 네네. 철강주들은 그냥 단순하게 철강성 가격이 오른다라고만 해서 그리고 뭐 관세 한국 제품에 대해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그리고 열혈 강판에 대해서 48%뭐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단순하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네네. 여러 가지 국면에 따라서 맞춰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좀 짧게 말씀드리면 포스코랑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철강석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격이 강세일 경우가 유리합니다. 다시요, 다시. 네. 포스코랑 현대제철은 네.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철강석 가격이 상승하는 건 원재료가 비싸진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원화가 절상이 되면 유리해요. 수입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고려안이랑 풍산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원화가 절하가 될 때가 또 유리하고 네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거의 아연 가격에 비례해서 차트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풍산 같은 경우는 전기통 가격 매출이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차트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니까 네. 단순히 이슈만 가지고 좀 시장을 보지 마시고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원화 가치가 높아진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철강주 가운데 어떤 종목입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저는 포스코 집어들고 싶고요. 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원화에 따른 이유도 있는데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으로 이제 고로를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네. 그런 복합적인 이슈를 찾아본다고 하면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올라가지고 32만 6천 원인데 제 생각에는 한 뭐 30만 원 초반만 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관심을 한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에 대해서 좋아요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예, 좋아요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악재 소멸이 이제 됐다. 그리고 업황의 개선이 조금 눈여겨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듯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액션 스퀘어 한번 볼게요. 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을 확보한 것도 기업 가치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신작 뭐 그런 내용이죠. 결국은 과거 네네. 14년도에 블레이드가 출시했는데 뭐 8개월 만에 뭐 1,000억 정도 매출이 나왔다. 네네. 근데 블레이드 2가 나오니까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 주가가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 투자해서 3자 배정으로 한 100억 정도 받고 그리고 구주로 100억 받는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거는 뉴스를 찾아보시는 것처럼 신작에 대한 기대감 뭐에 따른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많죠. 결국은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 또 시세를 내고 있는데 출시될 때까지는 이런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나 살아있고 과거에 성공했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쪽 지금 판호 다 막혀 있죠. 근데 중국 쪽 판호도 뚫린다고 하고 그리고 블레이드 2뿐만 아니라 다수의 신작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고 향후에 주가가 신작이 나온다고 네네. 하면 다시 한번 뭐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현실이 되면 그게 주가가 되는 거고요. 기대감이 현실이 안 되면 그건 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나중에 봐서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그럼 지금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뭐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게임즈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베타 서비스라고 네. 정식 출시를 하기 전에 네. 시범 서비스 같은 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식 출시를 하기 전에 이제 암암리에 베타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접수한 뭐 프로게이머들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몇 번에 하는데 네. 이런 테스트 결과가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재밌다, 재미없다. 네. 그러면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 변동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와 상관관계 맺어가지고 뭐 게임이 성공될 가능성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베타 서비스에
뭐 사용자의 피드백을 가장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뭐 베타 서비스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주가 전망은 어떻게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가운데 선택하려면 어떤 걸 주시겠어요? 글쎄요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지난 1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죠. 6천 원 네. 대비해서 10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 상승한 시세를 줬던 부분을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눕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옆으로 눕는 패턴이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눕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에 대한 뭐 런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글쎄요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ING 생명 들어볼 텐데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한금융지주에 인수된다는 설이 오늘 아침에 돌면서 11% 급락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급락이랑.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신한금융지주가 3조의 그 ING 생명을 인수를 한다라는 네. 뭐 이슈와 함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네네.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조금 그 같은 섹터다. 그러니까 중복된다. 그리고 신한주 같은 경우다 인수하게 되면 자금 여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거 왜 빠지냐면 결국은 3월에도 KB가 뭐 KB금융이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3월에도 신한에서 인수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인수 가격이 3조였습니다. 3조.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게 공모가가 31,5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기억했던 걸로는 1년도 안 돼서 100% 이상 상승을 했던 패턴을 보이고 있죠. 자, 재미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보사 중에 IPO 해가지고 주가 상승한 회사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삼성생명이 예외가 있죠. 네네.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ING생명 같은 경우가 IPO한 생보사의 흑역사를 좀 다시 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것도 재미난 게 ING생명을 MBK 파트너스가 2014년도에 1조 8천억 주고 인수를 했었죠. 네. 근데 IPO를 할 때 이미 지분을 1조 1천억 정도 매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남아있는 지분이 한 60% 정도 되는데 현재 주가가 뭐 한 3조 근처니까 뭐 대충 곱해봐도 한 2조 정도 되니까 기존에 IPO 할 때 1조 1천억, 그리고 지금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지분 가치만 한 2조, 그럼 한 3조인데 과거에 1조 8천억 주고 인수를 했었는데 벌써 1조 2천억이 남았죠. 네. 그러면 과연 MBK 파트너스가 ING생명을 인수한 다음에 매각하려는 생각이 없었느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매각을 했었는데 매각이 좀 잘 안 되다 보니 뭐 금융 뭐 보험회사도 안 좋고 저금리 기조도 장기간 유지되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 상황이다 보니 차선책으로 IPO를 연결을 해서 이제 MBK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금융 쪽에 좀 잘하니 이거를 주가를 어떤 식으로 실적을 많이 하고 고배당하고 주주 친화 정책을 하면서 주가를 네. 쭉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일단 어려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ING 생명의 최대 주주인 헤지펀드가 그 왜 들고 있냐? 아주 돈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기업을 시장에 상장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려 봐라라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이유가 네네. 다른 생보사 대비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배당도 자. 많이 주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가 이 얘기를 계속하면 안 될 것 같고 주가 전망으로 그냥 답을 내려드릴게요. 어쩔 수 없는 게 주가가 이제 현상을 다 말해주는 거니까요. 전망을 한번 들어보죠. 현재 11.76% 하락해서 38,6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MBK 파트너스가 ING생명을 매각을 하게 되면 네. 주주 친화 정책,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네. 일반 생보사 수준의 PER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빠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요. 자, 테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테스는 이제 뭐 올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네요. 예, 그렇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놓고 보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제가 잠깐 띄워드리는데 안 나오네요. 아무튼 예, 나옵니다. 예. 지금 놓고 보면 2015년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1,000억, 1,700억, 2,700억, 18년도에 3,300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95, 364, 631. 네. 자, 꾸준히 성장하죠. 그러나 주가는 47,000원 대비해서
40% 이상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이클이 빅사이클이 뭐 소멸된다, 반도체 빅사이클이 소멸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네. 제가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제 과매도 국면에 돌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때 바닥을 잡는다고 하면 조금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봐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의견을 받아도 되겠죠? 예, 좋아요 드리고 싶습니다. 테스도 좋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가장 좋을 것 같은 종목 한 가지만 꼽아주시죠. 내일장 탑픽으로요. 예, 철강주 중에 포스코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 가운데 포스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시호가와 마감 종가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하는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도 국내 시장은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반락했는데 호가 살펴봅니다. 코스피는 0.26% 하락한 2,444선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우세하지만 지수가 힘이 없고요. 시가총액 최상단 쪽이 부진하기도 합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강세를 연출했고 0.88%는 885선, 880선은 지키며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란히 하락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호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지지 선언에서 시작된 안도적인 심리감은 전 세계 증시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만 동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최상단 쪽이 부진했고 개별 장세가 연출되면서 응집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0.28% 내린 2,443의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반대로 1% 가까운 상승세까지 나타나며 885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573억 원 순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변동성 상당했고요. 선물 매도 누적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관의 매도 확대도 부담으로 작용했죠. 1,380억 원의 순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이 사자를 외쳤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장중 순매수가 연출이 되면서 지수가 힘을 얻어갔습니다. 외국인 427억 원의 순매수 우위, 하지만 기관은 346억 원 순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4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10% 하락을 뒤로하고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 그 뒤를 이어 CKH도 8.2% 큰 폭으로 뛰어 올랐고요. 골든 센츄리 같은 종목도 3.12% 상승 쪽으로 가닥을 지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게임 섹터가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펄어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2%까지 오르면서 25만 9,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국계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또한 위메이드, 바른손 ENA, 넥슨GT, M게임, 굵직굵직한 종목 모두 각각 2에서 5%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